温馨舒适环境，京城优秀团队，尖端先进设备。李光宁教授近50年临床经验，微创治鼻炎从根源解决，查得准，治得好，让你自由呼吸。咨询电话：2268120，2268112。本栏目由延吉麒麟医院赞助播出。我是延边广播电视台的主持人田京民。延广优选体验店主营老年人健康促进产品，就是要把真和诚找回来。每一件商品从选品到上架，延边广电全程参与监督，严把品控关。只有真材实料，才能摆上这个柜台。这里的产品我们信得过。延广优选线下店，广电严选，真品之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론런의 행복 프로젝트 오승복과 함께하는 건강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연변대학의학원 엄순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2회 동안 운동만 해도 살이 빠지는 아주 좋은 법을 배웠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은 운동을 좀 귀찮아해요. 사실 매일 견제는 쉽지 않거든요. 혹시 먹는 것만으로도 그 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운동을 우리가 엔진이라고 생각한다면 차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가 연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차라든가 내 엔진의 업성에 아주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단을 우리가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대사량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고 좀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다이어트 식단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칼로리를 계산해 먹죠. 사실 뭐 공기밥 하나의 칼로리가 400이요, 350이 하면서 그 먹을 때면 요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1200 칼로리든 1500 칼로리든 이게 정말 그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칼로리 같은 경우는 역시 여전히 좀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필경 에너지를 얼마만큼 섭취하고 그것을 칼로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칼로리만 버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지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칼로리를 계산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칼로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지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먹냐, 무엇을 먹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냐도 중요한데, 뭐 어떤 분들은 특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을 거르시고 대신에 뭐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만약 아침을 거르고 뭐 점심 저녁을 뭐 적당히 드신다면 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 폭식하는 분들은 오히려 좀 다이어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 이제 구체적인 식단 루틴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시청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이 식단에 대한 간단한 이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 위주의 소량의 식사. 근데 거기다 뭐 커피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 분들, 뭐 커피 맛이 너무 심해가는 괜찮은 분들은 커피를 한 잔 추가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분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뭐 스위치를 켠다고 하죠. 아무튼 신진대사를 좀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뭐 해조류라든가 아니면 붉은 살코기, 그리고 기타 탄수화물, 이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뭐 해조류나 아니면 붉은 살코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드라거나 아니면 철분 같은 이런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운동을 한다거나 신진대사를 많이 할 경우 이러한 성분이 좀 보충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심에는 뭐 살코기나 이런 또 뭐 단백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식단으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는 경우에도 역시 탄수화물은 좀 적게, 저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구성을 조금 늘리고 그리고 계피, 기타 음료라든가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추천하는 이유가 탄수화물을 많이 드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쉽게 피곤하고
그리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분비되고 네. 그러면 이 지방 분해에 도움이 그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대신 드신다면 혈당도 올라가죠. 인슐린도 분비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대신 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과정에서 칼로리가 더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식단 구성도 중요하지만은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늦게 네. 식사를 하는 것을 웬만큼 우리가 권장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혈당 올라가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네, 인슐린 분비가 또 올라가게 되고 지방 분해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영향을 끼치고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인슐린 민감도가 또 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다면 그만큼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그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데 이건 시간대에 관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몸의 생체 리듬도 관계 있고 또 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침 아니면 점심에 때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우리가 또 낮 동안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뭐 그만큼 당도 소모하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도 바로 그러면 소모하게 되고 떨어지고 하는데 저녁에 먹는다 할 경우에는 인슐린 이 민감도도 좀 떨어지고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고 또 인슐린이 또 그만큼 오래 유지되니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안 된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녁 밤 늦은 밤 9시에 먹는 밥 네. 한 공기와 우리가 아침 9시에 먹는 밥 한 공기 칼로리는 네. 같아도 네. 이 몸에 미치는 그 영향은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낸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12시간 창을 지키는 것인데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 8시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네. 하루 식사를 시작했다는 경우 저녁 8시까지 식사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 8시에 끝나면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정도 그렇죠, 이 공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작업 허식이라는 우리 몸에서 이러한 그 반응이 진행됩니다. 네. 자가포식은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아마 네. 전에 뭐 그런 얘기 듣긴 들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기 세포를 맞습니다. 잡는 네, 네. 그런 거죠. 네, 작업 허식이라면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어느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뭐 대사를 하고 그리고 뭐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하다 보면 뭐 배출한 것이 있지만 또 우리 세포라든가 네. 요즘에서 뭐 뭔가 찌꺼기라든가 이 단백질 찌꺼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세포에 좀 손상을 줄 수 있죠. 네. 네. 하지만 이 자가 포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다 분해해 버립니다. 네. 분해하고 다시 에너지로 바꾸고 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건강해질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저녁 식사를 정말 먹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최선이 아닐까요? 저녁 식사를 근데 꼭 그러면 좀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렇죠, 고통스럽죠. 네. 그래도 뭐 완전히 안 먹는다기보다 네. 주의하시면 되는데 네. 특히 시간대를 주의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수면 취침 전 3시간 전에는 가능한 뭐 단백질이라든가 뭐 탄수화물 같은 이런 헤비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2시간 전에는 뭐 과일 같은 뭐 물론 과일 같은 경우가 소화는 잘 되지만 수면 2시간 전에는 그래도 그때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1시간 전에는 물 빼고 다른 음식은 웬만큼 섭취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녁은 먹되 간단히 먹으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네, 사실 뭐 안 먹는다 하면 우리가 또 좀 배고프지 않습니다. 힘들고. 네,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 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네, 짜증나고 그러면 또 오히려 폭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완전히 안 드시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이런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이 대사에도 그렇고 다이어트에도 그렇고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이 찐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담기에는 마지막 사회의 대사량을 방해하는 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복과 함께하는 건강의 길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